이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 던진 폭탄 발언이 XRP 현물 ETF 승인의 시간 문제다. 그리고 백악관 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관련 언급까지도 남겼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중심으로서 지금 XRP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언이 나온 맥락부터 살펴보자면은 리플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였어요. XRP ETF는 결국에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이게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SEC가 이미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21셔츠, 캐너리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루머가 아니라 미국 SEC 공식 도켓에 파일 번호까지도 올라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미국 SEC가 디지털 자산 ETF 일반 상장 기준을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새로운 현물 ETF가 나올 때마다 19B-4 규정 변경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거래소가 감시, 보관 요건만 충족하면은 이미 승인된 상품군 내에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ETF 심사의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가지고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까지도 이 고속도로 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신청 현황은 어떨까요? 비트와이즈 XRP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즈덤트리, 21셔츠, 캐너리 캐피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미국 SEC가 심사 기한을 11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죠. 올해 연말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잠밋빛 전망은 아닙니다. 미국 SEC 측에서 여전히 수탁, 지수 산정 방식, 감시 장치, 그리고 투자자 보호 조항 같은 여러 가지 디테일을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프랭클린의 초안 S-1 등록 서류에는 CF 벤치마커스의 XRP-USD 지수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나와 있고, 수탁 구조에 대한 설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어야지만 최종 승인까지도 가능하겠죠. 이쯤에서 2023년 당시 리플 소송 판결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의 남부지법 측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일반 매도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요. 기관 투자자와의 직접 계약 매도는 일부 증권적 성격이 있다라고 판결까지도 남기면서 이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SEC가 완벽하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ETF 기초 자산으로서 치명적인 장애물은 사라졌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백악관 비축 자산 포함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발언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공식 문서로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 중이다라는 로이터 보도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XRP까지 확장된다라는 근거는 없지만요. 만약에 여기서 현실화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ETF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 장세가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이 승인 기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특히나 연말까지도 이어질 SEC의 결정 데드라인 구간들이 기대감과 실망 매물들이 동시에 쏟아질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유동성까지도 늘어나면서 XRP가 단순한 송금형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 잡는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 차원의 비축 자산 편입까지도 현실화가 된다면요, XRP 위상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번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발언 자체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실제 제도 변화랑 시장 신청 현황에서 근거를 가진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비축이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이 과도한 해석보다는 가능성의 시그널로만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SEC 데드라인 주시하시면서 감정이 아닌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응 전략까지도 세울 줄 아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신사 채널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다가오는 10월 13일부터 XRP랑 솔라나에 대해서 선물 옵션 상품까지도 출시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제도권 파생 상품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거고, 이제 XRP랑 솔라나가 공식적으로 CME 파생 상품 시장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새로운 상품이 추가된 게 아니라요, XRP의 제도권 금융 자산화가 본격적으로 한 단계 더 전진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던 XRP 선물 두 가지, 일반 계약이랑 그리고 마이크로 계약, 그리고 위에 옵션 계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500 솔라나짜리 큰 계약과
25선원짜리 마이크로 계약이 존재하고 있죠. 이번 옵션 자체가 이 선물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만기 구조도 다양한데요. 일별, 월별, 분기별로 나뉘어가지고 단기 트레이닝부터 중장기 전략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벌랜드나 팔콘 X 같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랑 프라임 브로커 업체들까지도 참여를 하면서 상장 초기부터 기관 친화적인 유동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관점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일 겁니다. 그냥 현물이나 선물 매수 매도만으로는 자금을 크게 넣기가 힘든 거고, 하지만 옵션이 생기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급락할 때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형 풋옵션 혹은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스프레드 전략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고, 즉 옵션이 붙었다라는 거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ETF 가능성과도 직결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CME 선물 옵션이라는 규제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미국 SEC가 ETF를 심사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투명하고 규제된 파생 상품 시장의 존재 여부겠죠. 이제 XRP도 CME 옵션 시장이 생겼다 보니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심리의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RP가 지난 몇 년 동안 SEC 소송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도권 편입이 지연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CM이라는 전 세계 최대 파생 상품 플랫폼에서 옵션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이게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XRP는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CME 측에서는 트레이드 세틀먼트 TAS 메커니즘까지도 활용하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또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까지도 만든다는 점 자체가 완벽하게 기관 친화적 설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CME XRP 옵션 출시 단순하게 상품 하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고, 기관 자금의 진입 환경들 그리고 ETF 승인 가능성, 시장 심리 변화라는 이 세 가지 파급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XRP가 이제 송금용 알트코인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벗어나서요, 기관이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보다 중요한 거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CME 옵션 출시라는 것 자체가 XRP가 제도권 금융의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전환 신호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리플 XRP 시장에서 포착된 온체인 지표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거래소 흐름이겠죠.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소 보유량, 즉 익스체인지 리저브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거래소로 들어온 물량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 압력이 됩니다. 특히나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들어온 순유입 시점이 딱 가격이 저항에 부딪힌 타이밍과 겹친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단기 조정 가능성을 키우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이와 동시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펀딩 레이트가 최근에 플러스 구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인터레스트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경계하셔야 되는 거는 이 펀딩이 과열될 타이밍입니다. 과거에도 펀딩 자체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조정 하락세가 빠르게 찾아온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롱 포지션이 붙기는 했지만 자칫 청산을 부르는 과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함께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고래 지갑 코호트 데이터입니다. 100만에서 1000만 개 사이에 XRP를 보유한 고래들의 물량들이 최근에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해석했을 때 큰 손들이 일부 이득 실현에 나섰다는 뜻인 거고,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움직일 때는요, 시장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지표를 반드시 주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네트워크 활동은 어떨까요? XRP 리플 레처상에서 하루 활성 주소수 그리고 트랜잭션 건수가 예전 고점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참여자 숫자가 줄었다는 건데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줄어들면은 랠리의 지속력 자체가 약해지겠죠. 이른바 가격만 오르고 실제 사용은 따르지 못하는 이런 구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리플 레처 백스랑 AMM까지도 거래량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XRP가 단순 송금용 자산을 넘어가지고 실제 유동성 풀 그리고 결제 백엔드에서 쓰일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스크로 공급 사이클이에요. 매달 1일마다 최대 10억 개 정도의 XRP가 언락이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시장이 풀리고 나머지는 다시 재예치가 됩니다. 최근에 몇 달간 재예치 비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즉 실제 유통량 증가
여부는 제한적이었다는 거겠죠. 다만 언락 직후에 거래소 순유입이 늘어나면은 단기 매도 압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탄력 리스크도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 차트를 보자면 현재 XRP가 3달러 부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내림 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항이 조금씩 낮아지고 지지는 일정 구간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달러 위에서 종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3.2에서 3.4달러 구간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2.7에서 2.8달러 박스권이 그 다음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험 신호는 거래소 유입 증가, 고래 매도, 네트워크 참여 둔화, 그리고 긍정 신호는 파생 상품 시장의 롱 포지션 유지되면서 리플 레저 덱스의 회복 등,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ETF랑 제도권에 대한 기대감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가 3달러 위에서 두세 번 정도 일봉이 안착이 된다면은 소액으로서 분할 매수하고, 또 단기 목표는 3.2에서 3.4달러 구간, 반대로 3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 진입은 서두르지 마시되 2.7에서 2.8달러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은 구조적으로는 긍정적이겠지만요, 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단기 보유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격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겠고, 이런 것들이 곧 뉴스 하나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흐름, 파생 수급, 고래 움직임, 또 네트워크 활동, 공급 캘린더까지도 종합적으로 읽어야지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표들 잘 참고하시면서 공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다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단순한 가격 차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강세장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지나가지만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먼저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업비트 현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실제 가격이죠. 그리고 반대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꾸준하게 높은 이른바 콘텐고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보다 더 상승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미래 가격의 상승 프리미엄을 더 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고 현상이 전개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강세장의 중후반부, 특히나 후기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현물이 주도하겠지만요, 막바지로 갈수록 기대 심리가 과열되면서 파생 상품 쪽으로 시장 자금이 쏠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크립토컨트 기고자 악셀 애들러 주니어 측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미 후기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10월달에서 11월 사이에 사이클 고점이 형성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이런 해석들을 뒷받침할까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미결제 약정이겠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이 미결제 약정이 함께 늘어난다는 건요, 새로운 롱 포지션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노리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위험 신호이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낀 포지션이 많아질수록 또 작은 조정에도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ETF 자금 흐름입니다. 최근에 미국 현물 ETF에서 꾸준하게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하게 기대 심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결국에 정리하자면 선물은 기대감, 그리고 ETF는 실탄입니다. 기대랑 실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특징인 거고, 또 세 번째로 옵션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옵션 스큐랑 내재 변동성 지표를 살펴보면은 콜옵션 쪽, 즉 상승에 베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탐욕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다만 이런 구조들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변동성이 커지고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매크로 변수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FOMC인데요.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달러 약세 가능성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환경들이 위험 자산에 불을 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하지만 강세장이 후반부로 갈수록 좋은 뉴스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조금만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명확한 상황이고, 신고가 갱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동시에 레버리지 과열로 인한 급락 위험성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정말 간단하겠죠. 무리하게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익절로서 대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ETF 자금 유입이 꺾이거나 펀딩 비율이
급격하게 양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시그널 나오는 즉시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강세장의 막바지 구간은 누구에게나 달콤해 보이겠죠. 하지만 이때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추격 매수하시면은 단 한 번의 급락에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요 언제나 기회가 다시 옵니다. 조급함 대신엔 원칙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 최초 실리콘 칩 기반의 풀스택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공식화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스타트업 퀀텀 모션 측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실리콘 CMOS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설치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영국의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번 시스템이 단 19인치 서버렉 3개의 공간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기존에 쓰던 툴 그대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실 속 데이터 센터에 녹아드는 모델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라는 키워드겠습니다. IBM이라거나 구글은 초전자체 기반에 다른 기업들은 포토닉스 기반을 밀고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수십억 개씩 찍어내는 반도체 공정이죠. 이 말인즉슨 곧 연구실에만 있던 양자 컴퓨터가 대량 생산과 상용화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실리콘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사건인 건데 그럼 이게 암호화폐 시장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보안 리스크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어떻죠? 타원 곡선 서명 기반인데요. 이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은 슈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암호 체계가 박살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위협은 아니겠지만 이번처럼 실리콘 기반의 대량 생산 모델이 등장을 했다는 거 이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회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라거나 리스크 관리라거나 초단위 거래 시뮬레이션이라거나 또 신약 개발이나 물류 최적화 같은 분야겠죠. 실제로 NQCC는 기업 파트너랑 함께 금융 모델링과 신약 시뮬레이션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입장에서는요. 이 포스트 양자 암호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갑이나 서명 방식, 네트워크 전환 이 모두 다 양자 내성 체계로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양자 안전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향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아직까지 퀀텀 모션이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큐빅 개수, 게이트 오류율, 그리고 코이런스 시간 같은 핵심 성능 지표가 빠져 있습니다. 10년 내 상업용 양자 컴퓨터라는 주장 자체가 포부일 뿐이지 이 실제 검증된 수치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장 가격을 흔들 만한 변수라기보다는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구조적인 변화로서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연구실의 거대한 냉각기 옆에 있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요. 데이터 센터 렉에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기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암호화폐 보안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이자 동시에 또 양자 내성 블록체인 새로운 보안 시장이라는 기회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진짜 장기 생존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자 시대가 열리면요. 누가 먼저 준비된 체인이고 또 누가 뒤처지는 체인인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적당한 원칙 매매하실 때는 상승 구간에서 눈치 보면서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내가 그려놨던 목표가가 와도 욕심에 더 상승할 것 같아서 팔지도 못하고 또 새벽 미국장이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버리면은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고는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생각한 단기 목표가에 미리미리 걸어둘 줄 아는 겁니다. 업비트 지정가 주문을 활용해가지고 비중에 맞춰서 이 목표 타점까지도 걸어두시면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깐 치솟았다가 또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나는 이미 분할 익절을 해준 상태다 보니까 크게 흔들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시장을 살펴보면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핸드폰 손에서 못 놓고 또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업비트 켜가지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또 들여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자주 본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 봐도 될 때 억지로 들여다보다가 순간적인 하락에 겁이 나서 계획에도 없던 손절을 하고 또 결국에 수량을 잃은 채로 반등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 원칙 매매라는 것 자체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것보다도 그걸 미리 걸어두고 또 내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내 본업과 내 가족, 내 시간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도 이 시장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결국에 이렇게 하셔야지 시장이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승해도 불안하고 또 하락해도 또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끌려다니는 투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건강한 원칙 매매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겠죠.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